네, 3장까지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4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 포화 탄화수소, 이제 본격적으로 탄소 포함되어 있는 화학 구조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포화죠, 포화. 단일결합 포화 탄화수소에 대해서 어, 알칸과 사이클로알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여기 나온 거 목록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중요하게 익혀야 될 부분은 알케인과 사이클로알케인의 결합 특성, 그리고 명명법.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명명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 이성질체라고 해서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구조의 성질이 달리하는 이성질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케인과 사이클로알케인 형태와 이제 안전성, 구조에 따라서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이클로알케인의 입체 이성질체, 구조, 그리고 입체, 좌측에 있느냐 우측에 있느냐,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성,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구조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알케인의 자유 라디칼 치환 반응,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요. 아마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이제 포화탄화수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케인 및 사이클로알케인. 근데 계속해서 알케인이라고 안 하고 알칸이라고 해서 단일 구조 탄소를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알케인, 비고리형 알케인, 사슬형 알케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쭉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체를 말하고요. 유기화합물로 일반 화학식은 CN에 HEN 플러스 E. 그러니까 탄소 숫자가 3개라면은 수소 숫자는 다 해서 8개죠. 이 가장 기본 구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탄이 가장 기본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사이클로알케인은 고리형 알케인으로서 사슬이 고리형을 만든 형태이고요. 단일 탄소 결합과 단일 수소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이고요. 고리를 이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식은 CN에 HEN입니다. 수소가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탄소가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소 숫자가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탄소가 6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수소는 12개. 이런 기본적인 육각형 구조 형태를 그리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탄소 구조체를 포화, 탄화, 수소 구조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포화라는 거는 더 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을 불포화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할 거죠. 오케이. 먼저 알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뒤에 있는 이제 알켄이나 알카인 같이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약간의 키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구조식은 비고리형 알케인과 고리형 알케인의 예라고 되어 있죠. 비고리형은 당연히 그냥 쭉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고요. 탄소 숫자에 따라서 수소 숫자가 결정이 되고요. 고리형은 고리를 만든 형태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CN에 H, EN이 기본 숫자 구성이 되겠습니다.
축소 구조식은 앞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표현해. 이게 루이스 구조식이고 축소 구조식이고 그리고 선 구조식.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조 형태죠. 그리고 꺾어지는 부분, 끝부분은 다 탄소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탄소에는 해당하는 수소가 붙어 있겠죠. 그럼 루이스 구조식이 바로 그려질 겁니다.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아름아름 헷갈리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자꾸 보면서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 아이의 이름은 탄소를 6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핵센이라고 해요. 우리가 핵산이라고 부르는 형태고요. 사이클로핵산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탄화수소를 구성하는 분류를 한번 알려드리면요. 탄화수소는 지방족하고 방향족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지방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화수소 화합물, 뭐 포화, 탄화수소 화합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는 불포화도 포함이 되고요. 알칸, 알켄, 알카인, 알칸, 알켄, 알카인을 지방족이라고 얘기하고요. 방향족은 어떤 것들? 말 그대로 방향, 향을 나타내는 화합물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벤젠을 포함하는 화합물 구조들을 대부분 이 방향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족의 알칸은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물이고요. 앞에서 기본적으로 이 장에서 배울 내용이 바로 이 알칸입니다. 그리고 비고리형 CnHEn 플러스 2 숫자를 포함하게 되고 고리형은 CnHEn을 포함하게 되죠. 이거를 다 통틀어서 지방족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지방족 탄화수소의 명명 IUPAC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명명법이죠. 네, 명명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칸이라고 부르죠. 탄 이런 식으로 붙을 거예요. 알카인, 카인, 칸 봅시다. 그래서 탄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1은 메탄, 2개면 에탄, 3개면 프로판, 4개면 부탄. 보시면 탄소 하나, 둘, 셋, 넷. 그쵸? 탄소 숫자에 따라서 숫자같이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et, at, pro, but. 그래서 알칸 계열이니까 탄을 붙여서 칸을 붙여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5개는 펜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미국 국방성 펜타곤이라고 하죠. 펜타. 오각형을 얘기하죠. 펜 5개. 5입니다. 핵은 6개. 핵산. 그래서 6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 그 다음에 헵트 하면 헵탄 7개. 옥탄 하면 8개. 옥토퍼스. 문어. 다리 8개짜리. 옥트가 8. 논난 하면은 9. 데카 하면 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데카, 도데카, 트리데카, 테트라, 그리고 에이코스에서 숫자를 쭉 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운데까지는 가지 않아요. 운데칸까지는 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데칸까지만 갑니다. 운데, 도데, 트리 3개 테트라. 트리, 테트라는 또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트리는 3개, 테트라는 4개. 도는 2개, 운는 하나. 이렇게 숫자예요, 숫자.
다시 한번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1, 2, 3, 4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헵타, 옥탄, 노난, 데칸. 여러분이 이 포트로 이 알칸의 명명을 한번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별로 메탄 하면은 탄소 하나 1, 에탄 탄소 둘, 프로판 탄소 셋, 부탄 탄소 넷. 그럼 여기 나오는 프로판하고 부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들이에요. 프로판 가스, 부탄 가스. 에탄에 OH가 붙으면 에탄올, 메탄에 OH가 붙으면 메탄올, 프로파놀, 부탄올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작용기라고 그랬었죠? 작용기. 작용기도 여기에 또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1은 2는 3은 4는 오케이 잘하셨어요. 5는 펜탄, 6은 헥산, 7은 헵탄, 8은 옥탄, 9는 노난, 10은 데칸. 반복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11 운데칸, 도데칸, 트리데칸, 테트라데칸, 에이코스. 에이코산이죠. 그래서 20은 에이코산. 구조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메탄을 보시면은 CH4입니다.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루이스 구조식 형태고요. 3D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고 검은색 막대기로 된 거는 앞쪽, 점선으로 된 거는 뒤쪽으로 표현이 된 그림입니다. 3차 구조죠. 하나는 앞으로 나와 있고 하나는 옆에, 하나는 뒤로, 하나는 위로 올라가 있는 구조 형태이고요. 각각 전자적인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수소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9.5도의 각도를 가지고 벌어져 있고요. 각각의 결합 길이는 1.09 옹스트롱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면체 모형으로 이렇게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탄소가 2개인 에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2개가 탄소가 연결되어 있고 수소가 각각 벌어져 있죠. 그리고 탄소와 탄소 사이는 수소보다 조금 더 인력을 가지고 떨어져 있죠. 1.53 옹스트롱.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으로 갈수록 길이는 점점 짧아진다고 앞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1옹스트롱은 약 0.1 나노미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0.1 나노미터. 10에 마이너스 10승이에요. 나노미터가 10에 마이너스 9승. 어마어마하게 작은 단위죠.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는데, 미터, 밀리미터,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고 해도 갔을 때 10에 마이너스 3. 그래서 나누는 10에 마이너스 9고요. 바로 옆에 이 옹스트롱은 10에
길이 아니죠. 여하튼 메탄과 에탄, 탄소 하나, 탄소 두 개. 알칸의 기본 명명법입니다. 칸. 알칸의 구조 이성질체를 한번 봅시다. 어떠한 구조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진 종류들이 있는지. 코컨스티튜셔널 아이소머라고 하는데 아이소머가 이성질체라고 아시면 되고요. 구조적인 이성질체입니다. 분자식은 같으나 구성 원자의 연결 방법이 달라지는 화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성질, 다른 성질을 가지는데 구조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는 화합물질을 구조 이성질체라고 얘기합니다. 분자식이 C4H10인 두 개의 구조 이성질체예요. 하나는 C4, 탄소가 4개니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고요. 부탄에서 이것도 하나, 둘, 셋, 4개. 탄소는 분명히 4개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이름은 이메칠 프로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소부탄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아이소부탄. 이런 형태인데 축약식으로 아이소부탄. 이건 어때요? 가지고 있는 구성 원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구조가 다르죠. 이런 형태를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릅니다. 밑에 분자식이 C2H6O인 두 개의 구조 이성질체예요. O가 하나 있기 때문에 C 탄소 두 개에 CH3CH2 에탄 OH 이게 알코올 작용기라고 그랬습니다. 수산화기 에탄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알코올이 알코올. 원래 CH3에서 수소가 하나 떨어지면서 OH가 작용기로 붙은 거죠. 근데 똑같은 CH3에 산소가 중간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구조 형태는 작용기로가 아니고 이렇게 다이 메칠, 양쪽으로 메칠이 있는 있어가 되는 거죠. 앞에서 나왔었어요. 있어. 이 두 개는 똑같은 숫자의 원자 구성을 갖고 있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구조 이성질체. 이해하시겠죠? 각각 직선사슬 알칸들의 이름하고 구조식 앞에 나왔던 거 한번 반복이에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헵탄, 옥탄, 노난. 여기 메인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영어 발음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뒤에 이제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단일결합은 탄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중결합을 하면 텐으로 될 거고요. 삼중결합은 타인이 될 거예요. 아인, 안, 엔, 아인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이해가 편합니다. 구조 이성질체 수는 메탄은 하나예요. 에탄도 하나고 프로판도 하나인데 부탄부터 부탄 2개, 펜탄이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탄소 숫자가 많아질수록 구조 이성질체의 숫자는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결합될 수 있는 구조의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그런 표현도 될 겁니다. 운데칸, 도데칸, 트리데칸, 테트라데칸, 에이코탄 해서 구조 이성질체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탄소 원자의 수가 4개인 부탄부터 구조 이성질체가 생성이 됩니다. 핵산의 구조 이성질체를 표현한 거예요. 기본 구조, 사슬 구조고 하나, 이제 두 번째 탄소에 이동한 경우, 중간에 이동한 경우, 양쪽으로 가진 경우, 또는 두 개가 들어간 경우 해서 각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구조 이성질체를 가지게 됩니다. 이 구조 이성질체를 각각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기억하실 필요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명명법을 하면서 다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이성질체를 다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구조 이성질체가 무엇인가? 이 모든 구조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수는 동일합니다. C6H14 6개의 탄소에 수소 14개를 가지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결합이 달라진 형태를 구조 이성질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알칸의 탄소 원자의 분류예요. 무슨 말이냐? 탄소 원자의 분류가 탄소가 몇 개의 탄소를 결합하고 있느냐 또는 탄소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를 어떤 분류의 한 방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복잡하게 탄소 원자의 분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탄소의 형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탄소 하나와 결합해 있는 탄소를 1차 탄소, 다른 탄소 원자 한 개와 결합되어 있는 탄소를 1차 탄소라고 하고요. 두 개와 연결되어 있는 탄소를 2차 탄소, 다른 탄소 두 개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세 개와 결합되어 있는 탄소를 3차 탄소, 네 개와 모두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4차 탄소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분자식에서 루이스 구조식에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맨 끝에 있는 애들은 뭐 하나씩만 결합되어 있으니까 1차 탄소, 양쪽으로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2개, 2차 탄소, 탄소 하나, 둘, 세 개죠. 여기는 산소니까 3차 탄소. 그리고 이쪽 탄소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모두 탄소와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4차 탄소. 오케이? 탄소와 결합되어 있는 숫자에 따라서 1차, 2차, 3차, 4차 탄소로 탄소 원자를 분류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선은 이 탄소 원자 분류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알칸의 명명법입니다. 우리가 정해져 있는 원소들을 취급하는 게 아니고 많이 복합적으로 변형되어 있거나 추가적으로 작용기를 갖고 있거나 한 원소들을 명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UPAC법으로 명명을 하는데 약속된 규칙이에요. 그래서 관용명으로 IUPAC 명명법이 적용되기 전에 이미 사용되던 방법은 그냥 그 말대로 그대로 저희가 구어체 또는 정해진 대로 그대로 불러주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탄소 원자의 배열과 관계 없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웬만한 것들은 관용명에 따라서 관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IUPAC법으로 규칙에 따라서 명명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소 원자의 수가 적은 화합물에만 주로 이 관용명을 적용을 하고요. 복잡해질수록 이 규칙을 가진 형태로 이 IUPAC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비고리형 알칸 명명법의 예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탄, 탄소를 4개 가진 탄화수소 화합물을 이제 부탄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관용명은 N부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탄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구조식도 알고 있죠. 뒤쪽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탄소를 가진 이런 형태는 펜탄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리고 요 네 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 중간에 탄화수소가 이동한 형태를 아이소 부탄이라고 부를 거고요. 똑같이 펜탄도 두 번째, 이 두 번째 3차 탄소에 알킬기가 들어가면은 아이소 펜탄이라고 부르고요. 4차 탄소죠, 이건. 4차 탄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오를 붙여서 네오펜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관용적으로 우리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명명법입니다. 이거는 뭐 외우거나 기억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탄소, 아니 3차 탄소죠. 3차 탄소에 알킬기가 이동해서 들어간 상태를 아이소를 붙이게 되고요. 아이소. 그리고 4차 탄소를 네오를 붙여서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IUPAC 명명법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기서 잠깐 끊고 다음에 요 아이팩 명명법을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